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의 영국 여행 금지를 1월 초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새롭게 발견된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때문이며 캐나다 영국 간의 항공 운행을 2주간 더 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72시간 동안 금지령을 내렸지만 이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1월 6일까지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트리도 총리는 지금은 캐나다를 벗어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변종이 빨리 전염된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람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엔테크의 CEO 사이는 화이자 백신이 이 변종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캐나다에 2020년 박싱데이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그래도 박싱데이를 맞아 굉장히 좋은 가격대의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데요. 몇몇의 메이저 브랜드들이 이미 박싱데이에 좋은 딜을 제시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의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을 듯합니다. 스포트체크에서는 12월 24일부터 1월 2일까지 최대 60%에 이르는 할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신발, 부츠, 스포츠용품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50 이상 온라인 주문 시 무료 배송이 진행됩니다. 스테이플스의 박싱데이 할인은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이들이 내놓은 특별한 프로모션으로는 애플 에어팟, 구글 네스트 미니, 그리고 프린터 등이 있습니다. 앤드는 캐나다에서도 유명한 매트리스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박싱데이 주간 동안 10% 할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캠핑, 등산 용품 전문점인 맥에서는 박싱데이 기간 동안 옷, 가방, 그리고 액세서리류 등 전반에 걸쳐서 60% 할인에 들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2월 24일부터 박싱데이 세일을 시작합니다. 현재 할인되는 다양한 PC 게이밍 액세서리와 타블렛, 그리고 마이크로 오피스 프로그램 등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또한 현재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딜을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가전제품, 비디오 게임, 오피스 물품과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서 50%의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제품과 홈데코 부분에서는 30%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베스트비에서는 12월 26일부터 약 1000가지 아이템이 특별한 가격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다이슨 제품과 다양한 전자제품을 1년 중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12월 22일부터 1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스팀의 윈터 세일은 다양한 프랜차이즈 게임들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명6가 75% 할인되어 $19.99, 보더랜드 3가 67% 할인되어 $26.39 등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셸리 멜러니 자매는 지난 일요일 중 통화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그들의 부모인 린다와 리처드를 이틀 간격으로 윈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잃게 되어 슬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린다의 경우 방광 감염을 치료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코로나19 증상을 앓고 있었으며 폐와 심장이 쇠약해졌고 얼마 되지 않아 두 자매와 마지막 통화를 끝낸 직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리처드 역시 다른 병원에서 그의 마지막 삶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린다가 떠났다는 소식을 차마 리처드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폐암 수술은 잘 되었고 12월 9일 집으로 보내졌지만 결국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고 12월 20일 상황이 악화되어 마지막으로 줌을 통해 딸들과 통화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웃인 줄리아는 그들은 정말 상냥한 이웃이었다 라고 밝히며 페이스북에서 기부 기금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 당국이 공중보건 명령을 내려 강화된 규제를 내린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아 많은 사람들을 답답하게 했는데요. 이제야 조금씩 신규 확진자 수가 떨어지며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신 예방 접종도 시작되어 다들 점점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BC주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의 신규 확진자들은 기존에 발생했던 집단 감염이나 코로나19 도출, 확진자와 접촉 등 기존 사례를 통해 감염된 사람들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직까지 역학조사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지 않아 빠르게 식별할 수 있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예방접종도 시작되어 내년 여름쯤엔 많이 잡혀있을 거라는 게 BC주 보건당국의 추측입니다. BC주는 모든 종류의 사적 모임 금지령을 1월 8일까지 내린 상태인데요. 이를 어기고 모임을 주최 시
장소 제공자에겐 2,300불을,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방문객들에겐 230불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단속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만나 조금씩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크리스마스 및 새해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1월에 다시 폭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는 환자 수와 입원 건수의 증가로 인해 12월 26일 주 저녁에 걸친 셧다운에 돌입할 예정인데, 이는 새로운 규정과 제한 사항의 목록이 이날 주말부터 저녁에 걸쳐 시행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타리오 사람들은 코로나19 상황과 상관없이 이 시점까지 팬데믹 전체에 걸쳐 별장, 코티지, 기타 휴가 시설을 빌릴 수 있는 자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또한 곧 바뀔 것입니다. 셧다운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세부 문서에 따르면 단기 임대는 폐쇄가 시행되는 동안 거주지가 필요한 개인에게만 제공이 허용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단기 임대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예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락다운 전에 예약한 단기 임대 숙박시설은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의 문서에는 단기 임대의 일부인 실내 수영장, 실내 피트니스 센터 또는 기타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폐쇄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지침은 사람들이 지역 간 여행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집에 머무르도록 하는 주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제한은 북부 온타리오에서는 적어도 14일, 남부 온타리오에서는 28일 동안 유효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락다운 조치는 이번 주말부터 온타리오 전체에서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전면 폐쇄에서는 지방 전역에 걸쳐 개인 실내 집회에 대한 활동 중단이 실시될 것이며,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소매업자들과 다른 사업체들은 문을 닫고 사이드 픽업과 배달 서비스만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 중에는 식료품이나 약품샵, 미용실, 펫샵, 스키힐 등도 포함되어 있고, 놀랍게도 이전에는 필수품 취급점이라 여겨져 인도어 쇼핑이 가능했던 하드웨어 스토어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타리오의 모든 지역의 거주자들은 12월 26일 오전 12시 1분까지 홈 하드웨어, 캐나디언 타이어, RONA, 홈디포와 같은 장소들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구매해야 합니다. 현재 온타리오 주위 도시 중심부만큼 더 많은 외곽 지역들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블루마운틴과 홀스쇼와 같은 리조트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여행 또한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포드에게 스키힐을 개방하고 시민들에게 밖으로 나가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들이 이미 온라인상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